이년아, 네가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남편이 저를 밀친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날 밤 제 인생은 참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남편이 휘두른 그 한 대에 제 얼굴보다 제 마음이 먼저 깨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이름은 정혜숙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요. 남편은 3년 전 은퇴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이 제 숨소리 하나까지도 간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릇은 왜 그렇게 닦아? 밥은 왜 이렇게 푸석해? 그릇 닦는 것도, 밥 짓는 것도, 빨래 넣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답니다. 처음엔 잔소리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싶었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말로 시작한 게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변했고 나중엔 저를 직접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도 그랬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온 남편이 김치가 마음에 안 든다며 김치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남편이 제 머리채를 확 잡더니 있는 힘껏 밀었답니다. 저는 그대로 넘어져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줬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68살에 처음으로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갔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젊은 여자 경찰을 만났어요. 이름은 최수진이었고 참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 얼굴을 소독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누군가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세월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날 그 순간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날 경찰서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자의 이야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오면 집안일은 아내가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살았답니다. 시집와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집안 살림을 꾸렸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또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남편이 야근하는 날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문 열어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애들도 다들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괜찮았답니다. 주말이면 가끔 외식도 하러 가고 명절 때는 제 친정에도 같이 가주고 여보 고생 많았어. 그런 말도 가끔씩 해줬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요. 애들 학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았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였어요. 3년 전 이맘때였죠.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회사에서 38년을 다녔답니다.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퇴직하는 날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어요. 여보, 이제 우리 여유 있게 살아보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기뻤어요.
이제 남편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말벗도 되고 같이 산책도 가고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는 남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근데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하고 TV만 보고 물어봐도 응, 그래, 이런 대답만 하고요. 처음엔 무슨 고민이 있나 싶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그렇게 물으면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어. 왜 자꾸 물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리모컨 건전지를 왜 안 갈았냐고 지난주에 갈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빡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매일 집에서 뭐해? 이것도 제대로 못해?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매일 집에서 뭐 하냐니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근데 참았어요. 남편이 요즘 좀 예민한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간섭이 심해졌어요. 밥이 왜 이렇게 짜? 국은 왜 싱거워? 빨래는 왜 이렇게 해? 옷이 다 늘어났잖아. 하루에도 몇 번씩 트집을 잡았어요. 처음엔 고쳐주려고 노력했어요. 밥을 덜 짜게 하고 국은 간을 더 맞추고 빨래도 더 신경 써서 했죠.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의 간섭은 더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적했답니다. 그릇은 왜 그렇게 닦아? 뒤집어서 닦아야지. 물을 왜 그렇게 많이 써? 요즘 수도세가 얼만데. 숨이 막혔어요. 제가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그걸 일일이 간섭하다니요. 어느 날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남편이 베란다로 나왔어요. 옷을 이렇게 널면 구김이 다 간다면서 제가 널어놓은 옷을 다 빼서 다시 널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할 힘도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물건을 던졌어요. 저녁 밥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반찬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어제도 이 반찬이었잖아. 제가 어제는 달랐다고 하니까 소리를 질렀답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같은 거야. 그러면서 반찬 그릇을 탁 밀쳤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편도 잠깐 놀란 것 같았어요. 자기가 그런 걸 한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근데 사과는 안 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2년쯤 지났을 때는 폭력이 시작됐어요. 말로만 하던 게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살짝 밀치는 정도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비켜. 그러면서 확 밀었어요. 깜짝 놀라서 앞으로 휘청했죠. 조심하세요. 불 켜져 있잖아요. 시끄러워. 느리게 움직이니까 답답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느 날은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청소기 줄을 확 잡아당겼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답니다. 조용히 좀 해. 집에서 쉴 수가 없네.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없을 때 하라고 했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남편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언제 청소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전쯤 처음으로 제 어깨를 세게 잡았어요. 설거지하는 걸 보고 물 낭비한다고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확 잡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소나기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었어요. 어깨가 너무 아팠답니다. 아파요. 놔주세요. 그제야 손을 놨는데 다음날 어깨에 멍이 들었어요. 옷으로 가렸지만 목욕할 때마다 보이더라고요. 제 머릿속으론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부부 사이에 할 일인가? 근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창피했거든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게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답니다.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온 그날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은 언젠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쌓이고 쌓인 게 결국 폭발한 거죠.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서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답니다. 오늘은 조심해야겠다.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부엌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죠. 부엌으로 갔더니 남편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서 있었어요. 김치통을 꺼내더니 뚜껑을 열어서 제 앞에 들이밀었답니다. 이게 뭐야? 김치가 왜 이래? 신맛이 이게 뭐야? 저는 저번 주에 담근 건데 제대로 익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김치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퍽!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김치가 사방에 튀었답니다. 이딴 걸 담가놓고 김치라고 해? 응? 저는 지금 술 드셨으니까 내일 얘기하자고 했답니다. 뭐? 말대꾸야? 내가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잡았답니다. 이년아,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데 감히 말대꾸야? 너무 아팠어요. 머리카락이 뽑힐 것 같았답니다. 아파요. 놓으세요. 근데 남편은 놓지 않고 있는 힘껏 저를 밀었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답니다. 뒤통수가 식탁 모서리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정신을 차리니 얼굴에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피였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사과는 안 했어요. 내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넘어진 거잖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움 때문인지 분함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남편이 나를 밀친 거야? 머리가 깨진 거야? 현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일어나서 문을 열었답니다. 박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피가 이렇게... 저는 괜찮다고 그냥 넘어져서 그렇다고 했어요. 무슨 괜찮아요. 소리가 얼마나 컸는데요. 저 지금 바로 신고할게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들어가 있겠다고 했지만
박 아주머니는 이미 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112에 전화를 걸어서 가정폭력 신고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경찰? 112? 우리 집안일인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박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고 말했어요. 애숙 씨,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경찰 올 때까지 제 집에 계세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말할 힘도 생각할 힘도 없었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2명의 경찰이 왔어요. 남자 경찰 1명, 여자 경찰 1명이었죠. 여자 경찰이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할 것 같다고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했답니다. 남자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얘기를 하려고요. 잠시 후 남편이 나왔어요. 술이 좀 깬 것 같았어요.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답니다. 당신이 넘어진 거잖아. 내가 밀친 게 아니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경찰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남편분이 저를 밀쳤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이 잡혀가는 건가?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근데 여자 경찰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밀쳤어요. 남편이 저를 밀쳤어요.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남편이 저를 때렸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답니다. 68살에 처음으로요. 경찰차 안은 조용했어요. 사이렌 소리만 가끔 들렸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알면 어쩌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창피함,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섞여 있었답니다. 도착하니까 젊은 여자 경찰이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명찰을 보니 최수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참 다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수진 씨가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제 이마를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아프냐고 조금만 참으라고 했답니다. 소독약이 스며들면서 따끔거렸지만 이상하게 그 통증이 현실감을 가져다 줬어요. 아,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구나.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만 이런 건 아니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오래됐냐는 질문에 저는 한 2년 정도라고 대답했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 전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처음엔 말로만 그랬다고 잔소리나 트집 같은 거였다고 했답니다. 근데 점점 심해지더니 1년쯤 전부터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릇이나 리모컨 같은 거라고 했어요. 직접 폭력은 한 달 전쯤부터였고 밀치고 어깨 잡고 오늘이 제일 심했다고 말했답니다. 말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깨달았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아온 거죠. 수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수진 씨가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져다 주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진정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했답니다. 저는 차를 홀짝홀짝 마셨어요. 캐모마일 차였는지 은은한 향이 났답니다. 잠시 후 수진 씨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지금 집에 돌아가면 안 된다고,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고 갈 데가 없다고 말했더니 수진 씨는 쉼터가 있다고 했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곳이라고, 거기서 잠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쉼터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쉼터는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닌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스쳤어요. 내가 쉼터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였나? 수진 씨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말했어요. 쉼터는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고, 저처럼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이라고, 안전한 곳이라고요.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냐고, 제 자식들도 모르는데 라고 했더니 비밀이 보장된다고 했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원하면 자녀들한테도 연락 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더 화를 낼까? 솔직히 무서웠어요. 다시 집에 가는 게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답니다. 보호받을 권리.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다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갈게요. 쉼터로 갈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답니다. 근데 말하고 나니까 조금 홀가분하더라고요.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잘 결정하셨다고, 지금 바로 연락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쉼터로 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 없이 자는 밤이었어요. 수진 씨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쉼터는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조용한 집이었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김혜란이라는 쉼터 원장이었고 편하게 혜란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혜란 언니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답니다. 오늘은 많이 놀랐으니 일단 푹 쉬라고, 내일 천천히 얘기하자고 했어요. 혼자 남겨지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집을 나온 게 맞는 걸까? 침대에 앉아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모든 게 낯설었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밤은 맞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일주일 뒤는? 한 달 뒤는? 미래가 막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깐 어리둥절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천장을 보다가 어제 일이 떠올랐답니다. 아, 맞다. 쉼터구나.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남편 아침 차려놓고 설거지까지 끝냈을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답니다.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또 불안하고, 방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에서 밥 냄새가 났어요. 혜란 언니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일어났냐고, 잘 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앉아서 기다리라니. 40년 동안 밥 차리는 사람이었는데 차려진 밥을 기다리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식탁에 앉으니 다른 분들도 하나둘 나왔어요. 어제는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모두 5명이 더 있었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분, 50대쯤 되는 분,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70대 분까지. 다들 조용히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어요. 그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서로 무슨 사연으로 여기 왔는지 묻지 않았답니다. 그게 이곳의 규칙인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다른 분들을 가만히 관찰했어요. 30대 여자분은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50대 분은 얼굴에 멍이 있었어요. 70대 할머니는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다들 나처럼 맞고 온 거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요. 아침을 먹고 나서 혜란 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잠깐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작은 방이었지만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라면서 오늘은 좀 괜찮냐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냐고 물었답니다. 솔직히 막막했거든요. 혜란 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일단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요. 집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요? 라고 되물었더니 혜란 언니가 말했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처음엔 다들 무섭다고 하시지만 시작하고 나면 의외로 잘 해내신다고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혼?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랑? 상상이 안 됐답니다. 근데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혜란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라고, 일자리도 알아봐드리고 주거 지원도 해드린다고, 혼자가 아니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니.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겁이 났어요. 천천히 생각하라고,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쉼터에서의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남편 챙길 필요 없고 밥상 차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제 시간 움직이면 됐거든요. 이상하게 허전하면서도 편하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다른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녁에 함께 TV를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 개면서. 35살 은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시댁에서 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해서 남편도 그 말에 동조한다고 했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51살 미경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0년을 맞고 살았는데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좀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72살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맞고 살 순 없더라고요. 죽기 전에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약한 게 아니었구나. 한 주일쯤 지났을 때 혜란 언니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집에 돌아갈 생각이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헤어져요? 근데 혜란 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숙 씨, 40년을 살았으니까 더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은 인생도 또 40년인데 그걸 또 맞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답니다. 그래, 내가 68인데 80까지만 산다 해도 12년이나 남았네. 그걸 또 이렇게 살 순 없지.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선택을 한 거예요. 혜란 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잘 결정하셨다고 이제부터 도와드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큰 문제는 돈이었답니다. 4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제 명의로 된 통장도 없고 재산도 없었거든요. 혜란 언니가 물었어요. 일단 일자리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 집안일밖에 못한다고 했답니다. 그럼 그걸 살리면 된다고 식당 보조나 청소, 돌보일 같은 거라고 했어요. 며칠 후 혜란 언니가 일자리 정보를 가져왔어요. 쉼터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고 한번 알아보겠냐고 했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68살 먹은 제가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평생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근데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니야.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 제 머릿속으로 혜란 언니의 말이 떠올랐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당당하게 돈 버는 거예요. 본인 힘으로. 다음 날 저는 그 편의점에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답니다.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좀 놀라는 것 같았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68이라고 했답니다. 일이 좀 힘든데 괜찮겠냐고 서서 일하고 물건도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나 봐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일주일만 일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하는 걸로 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을 서 있었거든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계산대에서 물건 찍고 손님 응대하고 진열대 정리하고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첫날 끝나고 쉼터로 돌아왔을 때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답니다. 내가 오늘 돈을 벌었어. 내 힘으로. 그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고 사장님이 계속하겠냐고 일 정말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식 아르바이트생이 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월급을 받았어요. 13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번 돈이었답니다.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야. 68살에 처음으로 제 월급을 받은 거예요. 혜란 언니에게 자랑했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신 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쉼터에서 알게 된 은지 씨가 기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은지 씨가 물었어요. 언니, 기타 배우고 싶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요? 이 나이에요? 라고 했더니 은지 씨가 말했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68의 나이에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아팠어요. 줄을 누르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재미있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연습하면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웠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됐어요. 작은 별을 치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배울 수 있구나. 3달쯤 지났을 때 혜란 언니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됐다고, 한 달 뒤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정말요? 제 집이요? 작지만 방 하나에 주방, 화장실 다 있다고, 제만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나도 내 집이 생기는구나. 내 공간이 생기는구나. 한 달 후 저는 제 집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과 기타가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 제 거였답니다. 혜란 언니와 쉼터 식구들이 도와줘서 이사를 했어요. 다들 축하한다면서 작은 선물도 가져다 줬죠. 은지 씨는 화분을, 미경 씨는 수건을, 순자 할머니는 손수 만든 밑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잘 살라고, 가끔 연락하자고, 고생 많았다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들 했답니다. 다들 저를 안아주면서 응원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집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혼 절차는 그 사이에 조용히 진행됐어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했답니다. 재산 분할도 받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살 수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법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슬프지도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그리고 조금 홀가분했죠. 40년이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이었지만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답니다. 저녁에는 기타를 치고 주말에는 쉼터에 가서 후배들을 만나요. 저처럼 새로운 분들한테 제 경험을 나누면서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돈은 어떻게 벌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분들 눈에서 희망이 보여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표정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지금 뭐하고 살까?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나? 근데 그 생각은 금방 사라져요.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답니다. 그리고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잘못된 관계는 끝낼 수 있어요. 두렵겠지만 용기를 내보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도 쉼터도 상담사도요. 손만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거예요. 저는 68배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날 밤 경찰서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수진 씨였어요. 그 젊은 여자 경찰이요.
어머님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게 제 역할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어요.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고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권리가 있어요. 행복할 권리, 안전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가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 참았다고, 갈 곳이 없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한가예요. 만약 아니라면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집은 작지만 제 공간이고, 월급은 적지만 제가 번 돈이고, 인생은 늦게 시작했지만 진짜 제 인생이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구나.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용기만 내신다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가정폭력 상담 전화 1366 111로 신고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쉼터도 있고 법률 지원도 있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8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정혜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